일시, 장소,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의 피해를 줬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써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재심의 신청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반박을 하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재심의 신청도 인용될 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발을정 군인방위산업센터의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군인 군무원의 징계 절차는 통상적으로 감찰실 조사에서 시작이 되는데,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보면 감찰 조사 단계에서는 혼자 대응을 하시다가 이제 재심의 신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면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징계 절차의 초기 단계인 감찰 조사에서 변호사 선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징계 절차는 국민신문고라든지 아니면 국방헬프콜 등의 민원이 제기되거나 아니면 부대 내에서 지휘계통을 통해서 비사실에 대한 보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형사사건이 아닌 갑질, 폭언, 그다음에 신체적 접촉이 없는 성희롱과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 절차로 이제 개시가 됩니다. 최초에는 그러면 이제 감찰실 조사를 받게 되겠죠. 감찰실에 있는 감찰 조사관들은 이 전문적으로 수사를 하는 군사경찰이나 법무실에 있는 인원들과 달리 일반 장교, 부사관, 군무원들이 조사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사의 능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감찰실 조사를 받고 온 이후에도 자신이 어떤 사실로 지금 징계 조사를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감찰실 조사를 가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묻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뭘 묻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약간 짚히는 게 있는 경우에는 그 짚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시고,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내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고 오게 되겠죠. 이렇게 감찰 조사를 받고 나면 결과를 이제 당사자에게 알려주게 되는데, 비사실 내용을 정리를 해서 줍니다. 그러면서 한 달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비사실을 정리해주는 내용 또한 일시, 장소,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의 피해를 줬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써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그걸 바탕으로 재심의 신청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반박을 하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재심의 신청도 인용될 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사건 외에 성사건인 경우에 감찰실의 재심의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라 감찰 조사 이후에 바로 인사부서 주관의 선고충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열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앞서 감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받은 사실이 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선고충 심사위원회에서도 어떤 내용으로 자기가 변명을 하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게 되겠죠. 감찰실에서 재심의 신청이 기각이 되고 선고충 심사위원회에서도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실 조사로 이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실에서는 감찰실과 다르게 이제 전문적인 조사 기관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비위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감찰실에서 붙였던 비행 건명을 다시 바꾸고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재심의 신청을 하게 되면 재심의를 판단하기 위한 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선고충 심사위원회에서도 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 위원회에 통상 이제 법무장교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법무관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고 왔기 때문에 법무실에서 원래 해야 하는 징계 조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요즘은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해서 출석 통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 본인의 정확한 비의사실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징계위원회의 출석 통지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3일 전까지만 통보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3일 전에 징계 혐의 사실을 파악하고 3일 뒤에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자신의 비의 내용에 대해서 변명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신고되어서 조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사하는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그게 명확성이 떨어지는 경우에 이걸 따져 묻기가 되게 곤란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서 같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성명을 구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어떤 사실로 지금 징계 조사를 받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심의 신청 단계 또는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해서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하게 되면 이미 감찰 조사가 끝났고 더 이상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신의 비위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최초의 감찰 조사 단계, 그러니까 유일한 조사일 수밖에 없는 감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법무법인 발을정 군인방위산업센터의 김민지 변호사였습니다.